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. 자, 에코프로 오늘도 약조종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다른 섹터들은 좀 순환매가 나오고 나름 강세를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이 에코프로만 좀 못 올리고 유지만 하는 만 보여줬는데 뭐 에코프로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에코프로는 방향성을 만드는 시기는 아닌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실적 발표 때 이 체질 개선이나 이 쇼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었죠. 그 이야기는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인 거고, 오늘은 이 시대에 대한 재순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이 같은 맥락으로 이 수급 분석을 한 종목들도 좀 예를 들어 드릴 거고,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 에코프로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고점 돌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그만큼 정성과 시간 쏟아서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설명이 어서 일단 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, 자, 여기서 지금 못 가는 거는 지금 이 에코프로가 여전히 이 전기차에 대한 성향이 지금도 세요, 여러분들. 어제도 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하는 건데, 여전히 사람들은 에코프로를 이 전기차로만 보고 있다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과거에 하나 이 2차 전지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잖아요. 얘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이 전기차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기업이 있는데 가끔 이 인맥주로 엮인 종목들이 있어요. 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이 인맥주의 성향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에코프로도 이미 과거에 2차 전지라는 테마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움찔움찔한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이 에코프로는 확실히 나는 이 과거의 내가 아니다. 이 체질 개선이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29일 실적 발표에서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얘네들의 성적표, 실적이 아니라 체질 개선 선언문,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현재 에코프로 매출 비중에서 ESS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. 특히 차세대 로봇 배터리에 대한 그 전략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돼요. 특히 이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으로서 어떤 이 청사진을 내놓을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지 사람들도 이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시장에 대한 평가도 180도가 바뀐다.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런 걸로 가야겠죠. 에너지, 로봇 기업으로. 그런 재평가가 되는 시발점이 될 거다. 자, 그런데 세력들은 이미 그 변화를 저는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상승 라인에서도 1월 달에 엄청난 폭등세, 그죠? 거래량. 10월 달에 이 엄청난 폭등세를 이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처럼 이미 세력들은 그 변화를 알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에 대한 주포 열심히 매집을 했는데, 여기서 이탈을 만들고 있는지 여전히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중요한 2월 19일의 날에도 보시면은 1월 달에 외인 기관들이 만든 상승이라는 거 말씀드렸고, 이렇게 2월 19일 날에도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고, 중요한 이 구간대들 3월 27일, 왜냐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터치할 때잖아요. 이런 자리들에서도 외인 기관들이 이전에 엄청나게 매집을 하잖아요. 그죠? 개인들에 대한 이 물량은 가지 못하게 할 뿐이지 방향성을 만들지 못해요. 결국 외인 기관들이 사야지 방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대에서 여전히 매집을 하는 거는 이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예요. 이탈이 된 게 아니죠. 자, 이걸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, 제가 채널에 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이 박스를 그리는 종목들, 그 안에서 이 수급을 하나하나 분석했었던 종목이 딱 3개가 있습니다. 3개. 먼저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,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는 종목, 그리고 이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죠. 자, 보시면은 이 어제에도 이 대한전선과 이 HJ중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 맥점 코치해가지고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올려드린 종목들이에요. 이게 몇 개월씩 지금 지속적으로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, 이 종목들과 같은 개념이다. 이 에코프로도. 좀 예를 들어 볼게요. 보시면 먼저 이 제주반도체도 똑같아요. 자, 이 1월 달에 엄청난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. 그죠? 그리고 나서
아주 지루한 행보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얘도 수급을 분석을 다 해드렸지만 이때 주포들은 누구였다? 이 외인과 기관이었어요. 똑같이. 특히 이 고점을 만드는 것까지도 이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냐? 그게 아닙니다. 지루한 조정을 만들고 한번 이 저점까지도 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 상승을 만들면서 이렇게 급등을 만드는 거죠, 여러분들. 고가에 대한 돌파, 뭐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가 돌파 이야기인데 그게 나온 겁니다. 자, 대한전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1월 달에 주도적으로 올라왔던 전력 업종 중에 하나인데 뭐 조정이 나고 나서 이 지루한 횡보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했냐 이겁니다. 이 종목 역시도 엄청나게 이 기관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박스 하단에서 매집을 하면서 현재에 대한 고가 돌파를 만들었다는 거죠. 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한 형태가 대부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. 아주 지루한 박스권을 만들고 얘는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. 자, 바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? 지독한 박스권에서 엄청난 흔들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.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냥 올리진 않았다는 거죠.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진을 엄청나게 다 빼놓고 이제 안 가나 보다 하고 던질 때 그때 물량을 다 받고 뛰어 올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다 시장을 전부 주도했었던 시장 주도주예요. 전부 뭐 1월 달이나 뭐 이럴 때 수급 들어올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인 거죠. 너무 이 종목들에 대한 고가 돌파가 나오는 것들, 뭐 패턴이나 수급들, 너무 에코프로랑 데칼코만이지 않아요? 너무 똑같다는 거죠. 한번 보시면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1월 달에 12월 달부터죠. 12월 달과 이 1월 달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을 때 이 외인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지루한 행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구간대에서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물량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쉽습니다. 그래서 이 저점만 지금 잘 지지를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굳이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중요한 라인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정말 귀신같이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. 이 에코프로는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뭐 시장에 대한 주도주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에코프로는 누구예요, 여러분들? 시대를 대표하고 있죠, 오히려. 그러니까 코스닥을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이런 대장주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전부 매집을 해뒀는데 얘를 그냥 버리겠냐 이겁니다. 대한민국이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고 코스닥이 가려면 에코프로가 가야 되고, 그죠? 에코프로가 가려면 지금 현재 이 매집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. 여기에 시장도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. 코스닥은 박스에 대한 돌파를 하는 과정이라고. 어제 한번 눌리길래 그러니까 좀 더 눌렸다 가길 바랬는데 바로 오늘 또 이렇게 전고점까지도 올려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코스닥이 신고점을 갱신을 하는 그 라인에서 에코프로가 더 탄력을 받을 확률이 크다고 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 뭐 이미 에코프로도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안착을 마무리하고 그죠? 유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시점이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이 에코프로 지금은 체질에 대한 이 심판대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되어가는 이 수급에 대한 그 조각들 판은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대한 방향성을 믿고 제가 이 보는 이 맥점 차트가 가리키는 그 방향성에 흔들림 없이 잘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. 지금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하단 지지를 하면서 이 노란 밴드의 안착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이 안착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단번에 간 게 아니에요. 얘도 파란 밴드에서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그리고 수급을 보였죠. 그죠? 대한전선도 뭐 파란 밴드 쌍바닥 만들고 안착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올라갔잖아요. 얘도 이제 막 안착을 하는 과정이다. 그래서 현재 이 에코프로 현재 눌림목 역시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고 여전히 이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 에코프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추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때 추가 매수를 못해서 비중이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건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
그리고 뭐 과열이 왔을 경우에 매도를 할 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문전 다들 아시죠?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정코치는 계속적으로 이 에코프로를 밴드에 설치할 때마다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,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,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,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,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,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,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,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
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의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
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